미스터리 나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16살이었습니다. 학교는 하루에 9교시가 있었고 5교시는 점심시간이었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바로 천문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천문학 수업은 사실 학교의 2개뿐인 지하실 교실 중 한 곳에서 진행되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정말 컸습니다. 3층 건물이었지만 모든 수업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서 학교는 지하실에 2개의 교실을 더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없을 때는 그곳이 좀 으스스했습니다. 원래는 청소부 구역이었는데 일반적인 복도처럼 보이도록 개조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지하실에 인터콤이나 확성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 때문에 첫 교시 수업은 지하실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 지하실의 작은 구역을 챔버라고 불렀는데 에어컨이 잘 나오고 수업도 대체로 쉬워서 다들 그곳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전용 화장실까지 있었거든요. 그날 천문학 시간에 쪽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 과목을 쉽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끝내는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시험을 끝내고 나서 저는 심심해서 다른 지하실 교실에 있던 친구에게 화장실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알았어 라고 답했어요. 저는 교실을 나와 짧은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몇 초 뒤 문이 열리며 제 친구 지훈, JJ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장난을 치다가 지훈이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누군가에게서 학교가 봉쇄되었다는 문자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죠. 선생님들 중 누구도 우리가 교실을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봉쇄된 동안 학교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미삼아 위층으로 몰래 올라가 복도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지하실 교실에서는 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 될 테니까요. 지하실 문을 열고 본관으로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불이 꺼져 복도가 로비 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제외하고는 거의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봉쇄 중에도 복도불은 켜져 있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 편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복도로 조금 더 나섰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지훈이가 복도 끝을 보더니 누구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보니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는 이 남자가 어떤 교직원처럼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황자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좋아, 가자. 저는 지훈에게 말하며 서둘러 지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누구든 분명 우리를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2 교실 모두 문이 닫히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았고 소란을 피하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숨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불을 껐고 우리는 둘 다 구석 안에 숨었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환풍기도 히터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저와 지훈이 숨쉬는 소리와 가끔씩 싱크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빛이 잠시 화장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화장실은 다시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와 지훈은 숨소리를 조절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 화장실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아주 거칠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지훈은 둘 다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지훈이가 아주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다른 칸으로 기어나가야 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방이 너무 조용해서 지훈이의 속삭임조차 방 건너편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칸막이 밖에 거친 숨소리가 멈췄고 그 사람은 칸 문을 밀어보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훈에게 가! 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옆 칸으로 그리고 다음 칸으로 마침내 화장실 반대편으로 기어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칸 문을 있는 힘껏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훈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 문을 열었고 빛이 방을 다시 가득 채우자 우리는 구석에 있는 위층의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훈이의 교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몇 초 만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잠그는 동안 지훈이는 모든 것을 설명하며 그 남자의 주머니에서 총이 삐져나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일단 동조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고등학생 무리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두 학생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겠지만 저는 구석에 앉아있던 모든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자 모두가 흠칫 놀랐고 두어 명의 여학생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이와 선생님 그리고 저는 그 남자가 문에 서서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며 문고리를 돌려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번 문을 두드린 뒤 화가 난 듯 그는 돌아서서 복도를 따라 다시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봉쇄가 얼마나 더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1시간 넘게 우리는 방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끔씩 저와 지훈에게 아주 걱정스러운 어조로 질문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고개를 흔들던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마침내 위층에서 누군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줄로 계단을 올라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경찰관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훈은 경찰관들과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그 남자를 최대한 자세히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학교는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안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경찰이 그 남자를 잡았는지 여부를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그 화장실 칸에서 우리를 죽일 의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은퇴한 유저지주 경찰관입니다. 20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제가 받은 가장 불안했던 신고는 인근 중학교에서 발생한 봉쇄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적 이유로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제 차량 번호가 무전으로 호출되어 학교 뒤편에 주차된 흰색 승합차에서 수상한 남자가 내려 남자 탈의실 옆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봉쇄 신고에 응략했습니다. 저는 학교 뒤편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고 흰색 승합차 바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안에 없었고 모든 문과 트렁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체육관 복도로 통하는 붉은색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탈의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주 조명은 꺼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 내부는 온통 어두웠습니다. 저는 허리춤에서 손전등을 꺼내 복도를 비추며 나아갔습니다. 학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교무실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나오더니 남자 탈의실을 확인하되 그 사람이 무장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 병력이 이미 오고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왔던 복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출구 바로 옆에 남자 탈의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없어서 그 탈의실에는 손전등이 제공하는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백색 소음이 들렸는데 천장에서 어떤 환풍기가 바람을 불어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너머로 저는 반대편에서 희미하게 긁는 듯한 소리나 락커 문이 땡그랑거리는 작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제 존재를 알려야 했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 손에 송전등을 들고 다른 손에는 총을 든 채 탈의실 반대편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제가 방에 어디에 있든 땡그랑거리는 소리와 쿵하는 소리는 항상 반대편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탈의실 구석 화장실 문 바로 옆에 서 있을 때 다른 방에서 락커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서 저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가보았는데 그곳은 축구부 락커룸이었습니다. 주 탈의실과 축구부 락커룸 사이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이곳의 락커들은 크기도 3배나 더 컸습니다.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이다! 라고 외치며 제 존재를 알렸습니다. 소리치자마자 방 어딘가에서 아이가 살려줘! 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매우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있던 줄의 반대편에 있는 락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락커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다시 지원을 요청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흰색 승합차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승합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차량 번호판을 제일 먼저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 수상한 흰색 승합차를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달려가 교무실 직원들에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락커룸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아이를 락커에서 꺼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는 남자가 등에 칼을 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남자는 12살 소년을 조용히 자신의 승합차로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저항하는 동안 남자가 칼로 그은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승합차는 일주일 뒤 세븐일레븐 주차장에서 발견되었고 그는 정확히 신원이 확인된 후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로안대학교를 방문 중일 때 뉴저지주의 햄프턴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안대학교는 제가 진학을 고려하던 대학 중 하나였죠. 가족들은 함께 올 수 없었기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친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밤 8시경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다시 캠퍼스에 갈 계획이었죠. 방으로 돌아온 지 약 1시간 뒤 이상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천장 구석에서는 흰색 불빛이 번쩍이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도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모든 햄프턴인 투숙객 여러분 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봉쇄 상황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봉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이런 경보 시스템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흥미롭고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경보음은 멈췄지만 불빛은 계속 번쩍였고 20초마다 메시지가 반복되었습니다. 겨우 밤 9시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양치를 시작하는 동안 배경소음으로 TV를 켰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동안 TV를 보다가 껐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몇 초마다 짜증나게 밝은 흰색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잠을 방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보에 대해 그리고 언제 꺼질지에 대해 말해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전화 저편의 사람은 매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침착하게 문을 열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에 누군가 있으며 즉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본능적으로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의 일부는 정말로 누군가 방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하고 텅 빈 화장실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바로 옆 옷장문을 발견했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된 옷장이었습니다. 문이 아주 작은 틈만 벌어져 있었는데 그 작은 틈 사이로 한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문이 미끄러져 닫히자 저는 혼비백산하여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은 1시간 전에 보안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복도를 돌아다니며 어떤 방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제 방 문에 도착하더니 어떻게든 구한 카드키로 문을 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그 남자를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남자였고 키가 작은 편이었으며 쉽게 40대로 보였습니다. 그가 지나가면서 마치 저를 즉시 알아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1시간 넘게 저 옷장 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 끼칩니다.